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달에 라스베가스 부다라 호텔에 묵었었는데요. 그걸 정리하면서 한 번에 쫙 라스베가스 호텔을 정리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거를 2년 전부터 열심히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라스베가스 여행을 한번 오신다고 하면은 항공권 다음으로 이제 걱정되시는 게 호텔일 것 같아요. 근데 라스베가스는 정말 많은 호텔들이 있죠. 스트립 이렇게 보시면은 호텔들이 따다다다다다 붙어 있고 위치도 정말 천차만별, 가격도 천차만별 이렇습니다. 네 가지로 호텔을 고를 때 어떤 걸 생각하면 좋으실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치입니다. 나의 동선에 맞는 위치를 잘 고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라스베가스에는 악명 높은 추가 비용들이 있죠. 그 리조트 피랑 파킹 피가 있습니다. 호텔을 딱 정하시고 호텔 가격이 이게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언제나 최종 가격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또 라스베가스 호텔 분위기는 호텔마다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가족적인 그런 호텔, 카지노가 없는 금연 호텔 이런 곳도 있고 굉장히 왁자지껄하고 파티하는 분위기의 그런 호텔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여행 목적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신혼여행을 왔다 그러면은 분수쇼가 보이는 테라스 이런 곳에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을 모시고 왔다 하면은 또 이제 금연 호텔 이런 걸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라스베가스에 첫 번째로 오셨다 그러면은 또 이제 위치가 정말 좋은 프라임 로케이션에 딱 하시는 게 좋겠죠.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라스베가스도 호텔 가격이 성수기, 비수기가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것이 여름이 성수기가 아니라 좀 비수기인 경우가 있습니다. 6월에서 8월 라스베가스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너무너무 덥거든요. 지금입니다. 지금 너무 더워요. 100도 정도 되는데 사실 이럴 때는 밖에 걸어서 낮에는 다니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8시 이후에 겨우겨우 다닐 정도? 그래도 정말 더워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특히 평일은 좀 비수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주말에는 애들 방학 기간이고 그러니까 조금 가격이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수기, 비수기가 있는데 성수기가 또 3월에서 5월, 9월에서 11월 라스베가스에서 날씨가 선선하고 좋을 때 딱 이럴 때가 성수기입니다. 또 크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라스베가스에는 행사가 정말 많습니다. 슈퍼볼도 한번 열렸었고 또 CES라고 컨벤션이 라스베가스에 컨벤션이 희한하게 정말 많습니다. 1월 달에는 CES가 딱 열린다 그러면은 스트립에 나가질 않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확 몰려와가지고 호텔도 비싸지고 레스토랑도 엄청 붐비고 그때는 좀 피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CES라는 그런 큰 행사가 있고 11월에는 또 F1이라는 행사가 있죠. 연말은 연말대로 또 붐빌 것이고 또 EDC라는 그런 또 이제 트랜스 뮤직 페스티벌 그것도 5월 달에 아주 크게 있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내가 가는 날짜에 어떤 행사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날에 꼭 가셔야 되면은 예약을 미리미리 빨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트립은 크게 세 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좋습니다. 북쪽, 중심부, 그리고 남쪽 이렇게 나누시면 좋은데요. 북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럭셔리 리조트들이 좀 모여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생긴 폰테인블루라는 호텔이 있고요. 그리고 리조트 월드가 있고 윈 호텔이 있습니다. 폰테인블루 호텔은 제가 영상을 찍은 게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제가 밑에 나중에 붙여드릴게요. 윈 호텔 같은 경우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요. 음식점이 정말 웬만하면 다 맛있습니다. 거기 스시도 맛있고 해산물, 스테이크, 이탈리안 거기 음식점 정말 럭셔리하고 맛있고요. 그리고 쇼핑도 럭셔리한 쇼핑이 있고 그리고 안에 로비도 정말 생화로해서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기서 호캉스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리조트 월드 같은 경우는 호텔이 3가지가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크록포드랑 컨라드 그리고 힐튼 호텔이 같이 있습니다. 이 중 크록포드가 가장 상위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친구 한번 픽업 갔었는데 거기는
그냥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게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인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런 북쪽에 있는 호텔들은 약간 좀 럭셔리하고 호캉스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하지만 남쪽으로 넘어오시기는 걸어서는 좀 힘드시고 우버를 타셔야 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심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중심부입니다. 벨라지오를 기점으로 그 주위에 있는 이제 호텔들을 말하는데요. 시저스 팔라스도 있을 것이고 코스모폴리탄도 있습니다. 이제 벨라지오는 이제 라스베가스 하면은 모든 분들이 이제 벨라지오를 기준으로 이야기하실 때가 정말 많습니다. 벨라지오에서 몇 분, 이 레스토랑은 몇 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첫 방문이시라면 이 중심부는 여기는 좀 비싸니까 요 반대편에 있는 요 호텔들도 제가 나중에 가성비 호텔로 알려드릴 건데요. 요 호텔들도 괜찮고 요 중심부 위치가 상당히 좋다. 그걸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남쪽 호텔들이 있습니다. 남쪽 호텔은 파크 MGM, 뉴욕 여기도 걸어서 좀 이렇게 슬렁슬렁 다니기 좋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대형 리조트인 MGM 그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아주 대략적으로 간단하게만 만들어 봤는데요. 이 호텔들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호텔들이 있는데 정말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북쪽에는 호캉스를 하시기 좋고 중심부는 처음 오셨다면 정말 시적으로 너무 좋은 것이고 그리고 사우스 쪽은 약간 가성비 호텔도 있으면서 여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꼭 하셔야 되는 게 나는 걷는 걸 좋아하니까 북쪽부터 남쪽까지 설렁설렁 걸어 다닐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아니 되오십니다. 왜냐하면 북쪽 폰테인블루부터 남쪽에 있는 만달라이 베이까지 걸어가시려면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굉장히 멀죠. 그리고 지도상으로 호텔이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도 이 로비에서 이 로비까지 걸어가려면 보통 한 20분 정도는 걸립니다. 호텔이 정말 크고 그 앞에 나와서 막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한 신발도 아주 필수고 물도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상으로는 가까워 보일 수 있지만 항상 이 동선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첫 번째로 위치, 아까 말씀드렸죠? 북쪽, 중심, 남쪽, 나한테 어떤 것이 맞는지,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공연장 아니면은 음식점이 어디에 다 몰려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악명 높은 이 추가 비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모든 가격이 물가가 많이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리조트비도 너무 올랐고 주차비는 아예 없었는데 사실 생겼어요. 너무 슬픈데 리조트비 같은 경우는 하루에 45불에서 55불 그리고 차가 있으시면 보통 하루에 18불에서 25불까지도 차지를 더 합니다. 그러니까 호텔 비용뿐만 아니라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근데 지난주에 시애틀 다녀왔는데 시애틀도 관광 중심지에는 리조트비를 받기는 하더라고요. 훨씬 적은 금액이긴 했지만 거기도 받았고 생각해보니까 뉴욕이랑 LA도 관광지에 있는 대형 호텔들은 리조트비를 요즘에는 좀 받는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슬프지만 이런 리조트비, 주차비 이런 거는 생각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발레를 맡기시면은 발레 팁 같은 거 한 3불에서 5불 더 럭셔리한 곳으로 가시면 더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더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호텔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호텔은 굉장히 왁자지껄하고 바도 있고 뭐 클럽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있는 블링블링한 예를 들어 코스모폴리탄 호텔이 제일 그렇겠죠.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정말 많이 선호하는 곳인데요. 제가 예전에 거기서 해피아워 찍었던 영상도 같이 붙여드릴게요. 그거에 비해서 어떤 데는 굉장히 가족적이고 키친넷 그 주방이 작게 있는 곳도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갔던 부다라 호텔이 그랬습니다. 거기는 룸도 좀 더 크고 좀 오래된 룸이긴 하지만 그 안에 주방이 있어서 전자레인지도 있고 좀 편안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냉장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금연 호텔도 따로 있고 또 카지노가 없는 호텔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들마다 분위기가 다르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행 목적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신혼여행을 오셨든 부모님을 같이 오셨든 내가 다니는 맛집이 어디 있나, 쇼핑이 어디 있나, 나는 그냥 푹 쉬러 오신 건지, 이런 목적을 항상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호텔을 잘 고를 수 있는 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가성비 호텔부터 추천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 생각에는 제가 가봤던 데는 파크 MGM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금연 호텔이라서 굉장히 좋습니다. 카지노는 있지만 금연이라서 좀 캐주얼하고 쾌적합니다. 조금 가성비가 있으면서 그리고 호텔 수영장도 뭐 자그마하지만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걸어서 갈 수 있는 뉴욕도 있고, 거기 이태리라는 푸드코트도, 이태리 음식 좋아하시면은 거기도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생각을 하신다면 남쪽에 있는 파크 MGM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외에 사람들이 추천하는 데는 홀슈나 더 링크, 플라밍고 이런 곳이 있는데요. 이런 곳들은 사실 좀 오래된 호텔이라서 약간 룸 컨디션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플라밍고는 최근에 레노베이션을 했다고 들은 건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에 있는 네 군데의 호텔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보다 더 싼 무슨 엑스칼리버나 룩소, 이게 더 남쪽에 있는 그런 호텔들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 묵었던 분들은 제가 리뷰가 좋았던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약간 유령 호텔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호텔이 저는 파크 MGM 정도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라임 로케이션이죠. 제가 만약에 처음으로 라스베가스를 와서 정말 많이 걸어 다니고 싶고 많은 걸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위치가 좋은 요 프라임 로케이션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허니문이나 정말 특별한 어케이전에 오셨다면 위치가 좋으면 좋겠죠.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세 가지를 제가 한번 꼽아왔는데요. 벨라지오, 시저스 팰러스, 코스모폴리탄입니다. 벨라지오 같은 경우는 완전 중심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서 분수쇼도 볼 수 있고, 즉 모든 사람이 아는 나 벨라지오에서 묵었어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도 있고요. 가격대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시저스 팔레스도 좋은데요. 여기는 포럼샵이라 그래서 굉장히 큰 인도 몰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걷기는 굉장히 좋지만 호텔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길을 잃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은 아플 수 있다는 거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코스모폴리탄이 있습니다. 코스모폴리탄에서 보통 테라스에서 분수쇼를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영피플 많이 가는 그런 바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피아워도 정말 재밌고, 여기는 블링블링하고 사진도 찍으면 정말 예쁘기 때문에 요 중심부에 있는 세 가지 호텔 다 제가 좋아하는 호텔들입니다. 럭셔리한 여행을, 호캉스를 원하시는 분, 조용히 있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추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북쪽에는 윈 호텔이 있죠. 정말 오래된 강자입니다. 여기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스토랑도 맛있고 쇼핑도 있고 그 안에도 좋고, 그래서 여기 왔던 분들은 여기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윈이 있고,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면은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조용한 럭셔리고 카지노가 없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럭셔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두 군데 다 와봤던 분들은, 제 친구들이 거기를 다시 방문을 할 정도로 둘 다 아주 럭셔리하고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모님이랑 함께 오셨다면 어떤 호텔을 가야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보고 계시다면 라이크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제가 컴맹인데 열심히 만들어 봤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벨라지오, 부다라, 그리고 파크 MGM입니다. 벨라지오는 상징이 있으니까 상징성이 있고 그 안에도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벨라지오 안에 있는 레스토랑들도 웬만하면 다 맛있습니다. 거기 갔던 영상들도 제가 붙여드릴게요. 거기도 음식점들이 정말 맛있는 곳이 많고 분수쇼를 볼 수 있는 그런 음식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또 찍었던 부다라 호텔도 괜찮은데요. 여기는 금연 호텔에 카지노도 없으니까 또 조용합니다.
객실도 넓은 편이고 약간 오래된 객실이긴 하지만 넓다는 거. 그리고 베스트업도 제가 갔던 데는 있었어요. 그리고 주방이 있어서 마이크로웨이브도 있고 그리고 간단한 거를 이렇게 데워 드시기도 좋았다. 그리고 냉장고도 있었다. 그런 거를 알려드리고 또 다음으로는 파크 MGM. 여기는 금연 호텔이고 쾌적하기 때문에 약간 캐주얼하게 가성비로 부모님과 함께 가시고 싶으시다면 여기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리조트피 없는 호텔도 제가 두 군데로 찍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여기가 스트립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트립 호텔을 이미 보셨거나 어차피 우버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실 거면은 이 호텔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버 타도 15분이면 갈 수 있거든요. 렌트카가 있으면 더더욱 추천드리는 게 이 호텔들은 리조트피, 파킹피를 받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몇 달 전에 찍은 이 엘리먼트 라스베가스 에어포트 이 지점을 굉장히 추천드리는데요. 에어포트랑도 가깝고 그리고 타운스퀘어라는 로컬들이 좋아하는 그런 몰 안에 이제 엘리먼트 호텔이 있습니다. 이 두 개 다 그 메리어트 계열 호텔입니다. 식사도 하실 수 있고 이런 작은 쇼핑, 뭐 세포라도 있고 이것저것 있습니다. 그것도 영상을 붙여드릴게요. 그래서 리조트피, 파킹피가 부담되시거나 아니면 좀 길게 오셔서 부담되시거나 아니면 차가 있어서 어차피 돌아다니실 거나 아니면 그랜드 캐년을 가기 전에 1박을 하신다거나 하면은 이 두 군데도 나쁘지 않은 옵션인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싹 해보자면 이제 가성비 호텔, 위치가 좋은 호텔, 럭셔리한 호텔, 부모님과 같이 가셨을 때 조용한 호텔, 금연 호텔, 리조트피 없는 호텔까지 쫙 이렇게 제 생각에 알아봤습니다. 혹시라도 틀린 정보가 있거나 다르게 생각하신다면 코멘트에 좀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예약 전에 확인하시면 좋을 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최종 금액을 항상 확인하셔라. 히든 피가 없는지 그걸 아셔야 되고 주차 같은 경우도 주차 피를 어떻게 받는지 부다라 호텔 같은 경우는 발렛 주차만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셀프 주차를 하려면은 아리아 호텔에 가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또 만약에 짐이 많으면 그것도 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객실이 어떤 객실 타입이고 거기 안에 뭐 냉장고는 있는지 보통 냉장고가 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 호텔은 또 음료수가 꽉꽉 채워져 있으면은 그 뽑는 순간 센서가 작동돼서 차지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부다라나 아까 리조트피 없는 그런 호텔 같은 경우는 그냥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굉장히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객실의 상태 그 어메니티의 상태 이런 것도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시설 같은 경우도 수영장이 겨울 같은 경우는 안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때에 수영장을 수영하고 싶어서 갔는데 수영장 운영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라스베가스 수영장은 7시면 문을 닫습니다.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좀 그렇더라고요. 그 아리아 호텔도 그랬고 가면은 다른 카지노를 가시던지 뭐 쇼를 보던지 좀 저녁 다른 데서 돈 쓰라 약간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위치, 동선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그 다리도 덜 아프고 우버도 이제 돈을 덜 쓰신다. 그리고 아까 그 행사가 있는 그런 때는 우버도 잡기가 굉장히 힘들고 우버 비용도 굉장히 비싸진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부킹닷컴 같은 데서 저는 예약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거기서 하면은 보통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방만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라스트미닛에 갑자기 취소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호텔을 예약하실 때는 이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호텔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호텔이 아니라 내가 나의 필요에 의한 호텔을 쏙쏙 잘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